날씨가 좀 쌀쌀하네 그래도. 아 이거 시골 맛이 나는 정겹네. 무슨 엄나무도 아닌데 이렇게 가시가 나무 큰 나무가 있네. 저 집은 한 우리 60년대 집 같은 생각이 드네. 그래도 정겹다. 호두나무 같이. 그리고 이 빌라에 사오셨나 보다. 이 2층에 전에 한 번 들렸었는데 분위기가 같네. 혹시 수상은 좀 또 정리가 잘 돼 있네. 난 정리를 못하는데 바깥도 여기 있고. 좀 느낌이 다르네. 2009년 뭐 쭉 연대별 작업했는데. 신쌤 있어요? 예. 네. 아유. 잠깐 우리 여기 밖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예. 그러세요. 아, 여기가 방이 두 개로 나눠져서요. 이쪽은 그냥 창고처럼 그림 보관하는 대로 하고 안에가 조금 넓어서 아니 저런 작품은 전혀 지금 제가 옛날에 비구상 몰래 했다 그랬잖아요. 아 옛날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작년 올해 그 작업 많이 했어요. 비구상을 별도로. 이런 작업을 예,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조만간에 한번 비구상만 갖고 하하. 처음으로 전시를 처음으로? 하는.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거의 77년도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중간중간 몇 개 있는데 아 요즘 와서 또 뭐 팔레트 정리하다 찌꺼기 발라놨다가 하다 보니까 비구상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공식으로 비구상을 저 파레트 정리하는 걸로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매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는 소리. 여기저기 발라놨다가 하는데 아니 뭐 구상이 확대하면 비구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색에 대해서 그 테마의 구상의 색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막 좀 강한 색도 써보고 싶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빨간 티도 입고 싶어지고. 아직 빨갛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핑계 대고 이제 좀 강한 색을 좀 써보는 거죠. 뭐. 누구 말 맞다. 니도 80대야 봐라 그러면. 예.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구상은 그냥 계속 유지는 할 거예요. 예, 뭐 눈이 침침해서 못 그리기 전까지는 그려야죠. 예. 누가 뭐저 저기도 구상 하고서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저기도 그런 반구상. 이제 생면 구성. 예. 근데 이제 그냥 비구상하면은 이제 디자인처럼 보이고 이제 평면 구성이 돼서 이 잘 보면 숨은 그림이 많아요. 이쁜 여자 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무식한 사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 예, 뭘 이렇게 그리다 아주 보면은 있는 그냥 쉽게 그려. 쉽게 남자인지 그려. 이 인체가 자꾸 나와요. 나도 모르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네. 자세히 보니까 손들이 있네. 예. 그냥 해가지고는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좀 내 나름대로 추상에도 컨셉을 좀 넣는 거죠. 이제 소재를. 근데 이건 뭐 좀 스트레스죠. 이제 이런 극사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근데 이러다 추상이 더 좋아지면 추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뭐 누가 뭐라고는 안 그럴 거예요. 라면 맛 좋으면 라면으로 먹는 거고 떡국 마시면 떡으로 하는 거지 뭐. 뭐 똑같은 거 먹으려는 법이 있는데 몰랐잖아. 아유 뭐 피카소도 뭐 처음엔 극사실 하다가 또 추상으로 되는데 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구상이 원조니까 구상을 안 하고 하면 욕 먹죠. 나오지도 않고. 구상 안 하고 비구상하는 사람은 그건 헛개비지. 들어갑시다 여기 추운데. 여기 우리 여기 카메라 좀 한번 대. 예, 요게 이제 한 10년 동안 새로운 이제 집합되는 거예요. 문명의 테마로 다음 전시에 나갈 건데 지금 한 60점 정도 그렸어요. 여기는 전부 비행기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든지. 그래서 제가 문명의 총화로 비행기라는 그 아주 최고 과학 물질 문명의 최첨단인 비행기를 놓고 하는데 뭐 꼭 전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객기도 나오고 뭐 여러 종류의 비행기가 나오면서 이제 문명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비판도 되고 또 문명을 통해서 또 평화가 또 유지돼야 된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철학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여인들을 많이 집어넣게 돼요, 상대적으로. 근데 뭐 제가 오랫동안 이제 테마로 많이 잡다 보니까 하는데 앞으로 한 몇 년 더 해서 마무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 생각합니다. 속에 여체만 많이 그리면 우리 사람 싫어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팔든지 무슨 주택을 팔든지 거기에 홍보하는 건 전부 늘씬한 여자들. 팔등신 미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차를 사러 간 건데. 그렇죠. 근데 관람자들은 차보다도 그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저 광고 모델 여인들한테 시선이 더 가죠. 근데 어쨌든 인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왜 비행기 옆에 여인을 그리는 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똑같은 논리죠. 비행기도 어떻게 보면 상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해서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한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얘기가 다 있죠. 근데 그래도 이제 보기가 그냥 아름다운 여인들을 비교해 주는 게 그리고 여인들은 여기서 이제 평화, 순수 이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쟁, 폭력, 뭐 광기 이런 걸 이제 서로 이렇게 대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융화시키는 건가요? 예, 여성의 아름다운 누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치시키다 보니까 누드 작품이 많이 나오게 돼 여자 있어요. 무기 세지. 그렇죠. 조종사만 꼬시면 돼요. 여자 무기 센 겁니다. 들어오시죠.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자, 앉으시죠. 아유. 좀 이따 서서 좀 보고. 이런 작품은 너무 재밌어요. 네? 인체가 비행기 같기도 해. 비행기 모습을 그대로 내려다가. 아, 이것도 이제 헬리콥터. 네. 그러니까 밑에도 네. 그 인체 헬리콥터 같아. 인체 요 모양하고 네. 요새 아파치 헬기들 있잖아요. 네. 괴기스럽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모양이 똑같은 거는 이제 동상인데 사용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인체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적군을 경멸시켜야 되잖아요. 공격적이고.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격 못할 것 같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득불 입는 거니까 무조건 이제 저 문명을 우리가 부정시하면 안 되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뭘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이걸 안 써놓으면은 네. 저 아까 보여드린 60점이 다 제목이 다 달라요. 네. 문명의 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명의 혼동, 뭐 충돌, 뭐 유산, 상생이 있는데 지금 요 네모친 거는 작품이 완성된 거예요. 요 제목으로 문명의 뭐 귀환 이런 것들은 해서 아이템을 요 제목에서 일단 따오죠. 그래가지고 뭐 문명의 창, 뭐 문명의 뭐 보면 시그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요 자료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신 작가는 어떤 그 머릿속에 테마가 정해지고 거기서 그에 따라서 구상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 그릴 때는 거기에 맞는 자료를 세팅해서 그래서 완성시키면은 이제 그건 표시를 해야만이 이제 또 다른 테마로 또 들어가죠. 근데 문명이란 거는 다 똑같아요. 이게 테마를 전체적인 테마를 문명의 공전이라고 해서 제가 10년 주기로 작품의 테마를 바꾸는데 지금 이제 그 문명의 공전이라는 테마로 한 60점 했으니까 한 100점 정도 하면은 10년 단위에 또 전시를 한번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뭘로 바뀔지 몰라요. 근데 뭘로 바뀔지 모르는데 여기서 자꾸 종교적인 소재를 또 택하는 거 보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뭐 천당 가려고 꿍푸를 부리는지 지금 자꾸 종교적인 테마로 또 바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아니 그래서 뭐 종교도 뭐 어느 한쪽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빠지면 안 돼. 네, 종교는 절대 빠지면 안 되죠. 종교 자체는 뭐 다 좋은 일이니까. 너무 빠지면은 이렇게 어떤 우리 신재남 작가는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가 평상시에 이렇게 늘 예, 준비가 돼 있어요. 있어서 예, 예. 거기서 나름대로 예. 구상을 해가서 작업을 완성하면 예. 완성을 표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요, 제 그림에 비행기가 하나 나오면은 저거 뭐 어디 뭐 잡지에서 하나 오려가지고 그냥 절대 아니. 비행기를 기종별로 전폭기냐, 전투기냐, 수송기냐, 여객기냐 해서 종류별로 하고. 국방부에서 받은 거예요? 예, F-16, F-25 그 차를 어디서 받냐고. 다 제가 구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 성남 에어쇼를 제가 에어쇼, 12년을 가서 12년 현장. 에어쇼. 예, 가서 현장에서도 찍고 거기서 또 책을 사요, 비행기 사진.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캡처하고. 그것도 전시도 하더라고 안에 들어가면. 예, 그런 데서 줄 서가지고 그거 포스터 받으려고 비행기 사진을 들라고.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하는데. 난 딱 한 번 구경 갔을 예, 때. 제 그림에 나오는 비행기 하나를 택했을 때는요, 비행기 그 기종이나 색깔을 보고 300 내지 400개 사진을 쫙 늘어놓고 이 그림에 맞는 비행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를 그리는 작가는 여인하고는 없는 것 같은데 비행기를 주로 없죠. 없죠. 누드는 누드만 있고 다른 하죠. 나라에도 별로 못 본 것 같아. 드물죠. 그게 큰 메리트는 없죠, 사실. 비행기하고 누드를 그린다는 거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드 작가도 많고 비행기 작가도 많지만은 접목을 시키는데 그게 꼭 누드만 접목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제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문명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그런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민중미술이라는 것도 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현실 뭐 서민의 생활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서 이렇게 아주 뭐 그쪽에 방향을 포커스 맞춰서 고발한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민중의 애환을 그러니까. 부각을 시켜서 그래. 주체다, 민중들이 주체다 이렇게 하고 하는 아주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힘든 사람들을 부각을 시키는 제가 거죠. 누가 됐든 간에 그건 상관 애환을 그린 자체는 뭐 예술로서 예. 다 뭐 누가 봐도 공감하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문명의 이익이나 뭐라는 어떤 현실을 고발하는 어떤 그 믹스시키는 전쟁을 억제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나오죠. 우리의 현실이고 예. 그렇게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작품인데 저기 시리즈예요. 그 한복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 뭐 늘씬한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세상이에요. 초음속, 초고층, 초고속 열차. 그러니까 그 황진이가 옛날에 그 청나라 장수한테 좀 쉬었다 가라 하면서 지은 시에 청산리 벽계수야가 있어요. 한번 바다로 나가면은 못 돌아온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이제 좀 인간답게 쉬어가면서 살자. 너무 발전만 따지지 말고. 그 우리 옛날 좋잖아요. 가야금도 좀 들으면서 또 뭐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복 입은 여인인데 사실 이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뭐 어림도 없지만 그림을 통해서 관람자들에게 너무 과학 문명의 발달 이것만 따지지 말고 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서는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들어간 거죠. 초음속 전투기가. 이거 우리 이거 방송이지만 우리 집 사람이 들으면 좋아하겠네. 좀 인간답게 좀 쉬어가면서 살려고 맨날 나보고 그러는데. 예, 그 요새 이제 슬로우 시티니 뭐니 이게 옛날 그 도시라든가 옛날 유적이나 옛날 풍습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기 LP판 다시 공장이 가동됐잖아요. 네, 뭐 100개씩 주문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추억으로 빠지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각광받기 시작됐다는 거죠. 가수들이 한정판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LP 요새 누가 들어요? 그런데 그걸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좋은 일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 여기 판화로 만들었구나 아까 그 작품. 예, 그건 소품 판화로도 해보고. 여기는 비행기 없네. 여기는 비행기 없는 누드도 있네. 그냥 일반 누드도 하죠. 예. 비행기 없는 누드도 있다.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재작년에 그린 건데 가끔은 또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비행기 없는 누드도 있네. 순수. 예. 근데 이것도 결국은 제가 이제 러시아 수호기를 넣죠. 배경이 푸르다 보니까 러시아 비행기들이 저 색이 이뻐요. 전투기가 자꾸 그리다 보면요 여체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비행기 선에 빠지게 돼요. 선이 너무 아름답죠. 예. 비행기가
엄청난 그 살상을 할 수 있는 그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자체로는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푸른색의 러시아 저 비행기를 집어넣어서 누드하고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이제 마테일 작업하는 애하고 이제 이 저기 카렌다 뒤에 이거 안 버리고 뜯어가지고 재활용하는 이거 겁니다. 못 쓰면 이거 나 줘야 내가 가져갈게. 다 써먹어요. 알뜰하게. 안 주려고 또 써먹는데 괜히 해봤는데. 아니 무슨 화실 탐방이 아니라 세무조사 나오신 것 같아. 세무조사 해야지. 가져갈 거 있나 없나.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 작가 입구에서 서서 이렇게 쭉 한 대화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신 작가는 어떤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작업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비구상처럼 순간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떤 즉흥성을 부여하기보다는 테마를 하나 설정을 하면은 자료 준비하는데 뭐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 구상하고 또 작업 자체가 단기간에는 못 나오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처음에는 계획이 없는 그 소재가 지금 살아가면서 뉴스 속에서 신문 속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테마는 설정이 되지만은 그림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눈에 띄면은 지금 작업하는 화면에다 또 도입을 시켜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 경우는 테마라든가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설정이 된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야죠. 조직적으로 네. 구상서부터 완성 단계까지 몇 그렇죠. 단계를 예. 자료 수집은 늘 하는 거고 예. 머릿속에 테마는 정해져 있는 거고 예. 그것을 조합하고 다시 재구성 컴포지션 하는 건 문제는 또 뭐 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추가도 하고 그렇죠. 뭐또 뭐 경우에 따른데 교체도 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는 작가로 어쨌든 제 작업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그 소재로 과거도 등장하고 미래도 등장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대의 상을 그림 속에 보여주는 거죠. 다 좋은데 내가 의문점은 핵심은 뭐냐면 시대상에서 그런 신 작가가 보는 그런 면 전쟁과 평화 뭐 그래서 이제 여인과 폭격기 뭐 여객기도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 문명의 어떤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우리가 문명을 비판해야 될 점도 비판해야 있고. 될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왜 그런 소재를 택했냐 이거. 어떤 작가를 만나면 자연에 심취해서 꽃만 그리고 자연 산수를 그리고 그리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뭐 좀 팔자라면 팔자일까? 힘든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쁜 풍경화라든가 이쁜 여인네들이라든가 또 뭐 이쁜 반구상 추상을 그리면서 크게 정신적으로 부담 안 가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테크닉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좀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꿰짜서는 게 제가 사소고생을 좋아하는 사소고생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화가가 수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그리는 거는 저는 따라하기 싫어요.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팔자라는 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도 있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걸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이제 독창성에서도 좀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예술가들이 심는 거를 택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독창성, 개성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살아남기 위한 욕심일지도 몰라요. 남보다는 차별화되고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데다가 체질적으로 제가 이제 꿈을 많이 꾸고 낮잠을 자도 꿈을 꿔요. 꿈이 결국 초현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에도 반영이 되는데 드라마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참 영화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 1시간 반만 봐도 그 막 100년, 200년을 우리가 겪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면만 그리는 게 너무 저는 아쉬운 거예요. 뭐 어떤 한 장면만 그려도 그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설 한 권을 쓰듯이 그 화폭 안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재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림을 하다가 바꾸고 있는 그대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도를 잡아야 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은 들죠. 거기다가 또 그 묘사 자체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대부분 극사실로 하듯이 저도 거의 세필붓으로 극사실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또 오래 걸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이 초현실 쪽으로 초지일관 한 길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남들처럼 이렇게 풍경 하나 꽃그림 그리는 게 쉬울 것 같아도 저는 어려워요, 그게. 서로 남의 분야는 어렵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고생을 해서 만든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내 길은 이게 맞는 거구나 하니까 이제는 한 4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몰라도 오히려 추상보다도 저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손에 익을 때는 얘기죠. 그렇지. 예. 근데 그렇게 힘들게 그랬다고 그림값 더 주는 거 아닐 텐데.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상품성은 없어요. 그림을 보고 이 철학적인 그림이고 당신 특이한 거 그리고 메시지가 있다고 칭찬해주고 용기는 주지만은 막상 집에다 걸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한데 이 복잡한 국내외 정세, 이 문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안에까지 걸어놓고 감상할 리는 없죠. 그러나 저는 그 개인이 놓고 보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제 그림을 통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순수한 평화, 사랑, 이렇게 좀 복되게 좀 살아야 된다는,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간성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 대신 저희들 좋은 점은요, 좀 열심히 하고 운 좋으면 저희는 그래도 미술관으로 가요, 그림이. 개인적으로는 안 가도. 갤러리로 안 가고. 네, 미술관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철학적인 그림을 조금은 선호하니까. 보여주는 그림.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고, 어쨌든 먹고만 살면 적어도 예술가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갈대처럼 바뀌면 안 좋죠. 그런 작가도 꽤 있던데. 아니 가족 생각하고 마누라 생각하면은 이제 흔들릴 때도 많죠. 이 정도 묘사라든가 그림을 몇십 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은 좀 편하게도 살고 싶고 대중적으로 좀 인기도 있는 작가도 되고 싶고. 기록화 같은 거 큰 거 하나 맡아서 그냥 돈도 좀 받고 이러면 안 되나? 아이 그건 또 저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요. 기록하고는. 아니 물론 이제 멀지만 잡으로. 그거는 이제 주문 제작인데 저는 제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저는 기록과 주문 제작한 거는. 이거 공군이나 이런 데서 잘 이렇게 이렇게 소장품을 안 가져가? 아니요. 그거 저도 또 이제 역사관이 투철해서 해군 소재로는 많이 그려서 해군본부 해군상학회 기증도 하고 이순신 장군 거북선 소재로 했는데 공군은 딱히 이게 거의 전쟁에서 이제 폭격을 하고 이런 공격용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공군본부에도 기증을 하고 싶어요. 계획은 다 세웠어요. 우리나라 그 공군 시초부터 역사를 다 수집을 해놨어요. 언젠간 내가 해군본부 해군상학회 공군상학회 기증할 거다. 사관생들한테 역사의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공군을 소재로 하는 그림이 지금 거의 전투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이에요. 조종사도 여조종사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여자 조종사. 우리나라 공군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 수집을 했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도 여생도 관계없죠. 예. 어차피 그거는. 그래서 아마 이제 육해공군을 다 이렇게 해서 남들은 왜 자꾸 그래서 기증하냐고 그러지만은 기증을 떠나서 이건 작품을 통해서 이 현실에서 우리 안보라든가 또 우리가 의무병이지만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지만 그 군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보답으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런 건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기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런 작품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예술가들한테 가장 민감한 것이 작품 속으로 나가다가 왜 기록과 같은 그런 컨셉에 맞는 그림을 갑자기 그리냐 할 땐 굉장히 우리는 난감하고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쪽 주문에 맞춰서 그린 기록화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작품을 그쪽에다 기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스러워요. 예, 예. 작가로서도 좀 덜 부끄럽고. 아니 글쎄 나는 기록하고 그러면 내 그렇게 극사실 이렇게 재주가 없어 못 그리지만 주문 들어오면 나 해가지고 도움 좀 받을 것 같은데. 한번 줬죠.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우리가 좀 늦게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그런 시절을 못 겪었어요. 아 그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제 말씀드렸고 핵심은 그거 아니고 하여간 어떤 그 보여주는 예술성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우리 신 작가의 어떤 그 본연의 뜻인 것 같아요. 어떤 아름답게 보여서 이렇게 뭐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이쁘게 팔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오래오래 두고 보고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 관객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뭐 세계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 그림을 보면서 한 시대에 이런 작가가 있어서 이런 문명이와 어떤 적폐나 문명의 적폐 또 문명의 이기도 있고 뭐 있지만 그걸 여인과의 무용합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작업을 했던 작가가 한 시대에 있었다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가로 아마 남기를 본인도 원하고 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지 근본적으로는 저도 뭐 누구나 다 대한민국 이제 군대에도 3년 갔다 오고 우리가 뭐 6.25는 겪지 못했지만은 그 사이에도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계속하죠, 전쟁. 저는 이 문명의 공전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문명의 공전이라는 것은 그냥 평화 유지예요. 저는 문명이 평화스럽게 유지가 돼서 인류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살상되는 일이 없도록 평화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작품의 기본 테마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전투기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못해요. 제가 만약에 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전부 부정적으로 그린다면은 공군사관학교 어떻게 기증을 해요? 안 되죠. 그러나 이게 국방력이 튼튼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즘 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요즘 조금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 사실은 뭐 깊이 있게 가면 괜히 또 논란의 거리가 되니까 피해도 가도록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한 이제 그림에 뭐 쉽게 요즘 뭐 민족 예술 그 대단한 분들이죠. 민족 예술 예총 뭐 연합도 있고 민미업 작가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거의 우리나라에 국한된 거고 우리 현실이고 저는 조금은 좀 애초부터 그 초현실을 시작할 때부터 범세계적인 거로 좀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6.25 동란에 대한 우리 현실의 그림보다는 시리아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이라든가 월남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 그림에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범위가 좁은 게 아니라 좀 주제넘게 범위를 넓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휘말려 있는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가 평화에 대해서 저는 테마를 잡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그림이죠. 이 과거에 제가 10년 동안 역사의 재인식이라는 걸 했을 때는 우리 독립투사들, 항일 독립투사들 소재로 그리고 뭐 또 이순신 장군도 그리고 했지만은 그건 그거대로 그리되 또 그렇게 또 국내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애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좀 시야를 넓혔을 뿐이지 저도 따지고 보면 민족 예술 작가죠. 예, 결국은. 민족 미술. 예. 예. 우리 과거 역사나 길이 조금 달라서. 네, 현 시대의 아픔을 겪는 분들에 대한 것도 제 그림에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죠. 단지 지금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범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구촌의 문제를 제 그림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거기에 제 희망사항을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사실 뭐 저렇게 초음속 전투기 못 만들잖아요. 아직은 다 미국 아니면 중국, 소련이잖아요.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비싼 가격에 그 무기를 들여와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작가관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좀 군사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국방 TV는 아니니까 국방 TV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면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작가나 우리 독자들이 충분히 아마 왜 비행기와 여인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국가의 그 문화를 말하자면 통솔하고 시행하는 그런 실무자들이 좀 더 문화예술인들한테 접근을 아주 친하게, 아니 깊이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진짜 우리 이 문화예술인, 미술인들, 화가들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걸 뭔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해주고 싶어도 내년이면 내가 또 어디 체육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경마 쪽으로 가고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고 가니까 뭘 좀 자기들이 성의껏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죠. 또 윗선에서 또 끊기는 경우도. 의욕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 만나면요, 뭐 4대 보험부터 진짜 화가들, 예술인들에서 엄청 해주려고 애를 써요. 보험 된대 그래서 해준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그게 고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윗선 가서는 흐지부지가 되고 그냥 프랑스처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작가 등록을 하면 그 보험 대고 다 해주잖아요. 그래도 뭐 많이 낮이긴 낮았죠. 뭐 창작 지원이라든가 뭐 아티스트 피 아주 소수겠지만은 국공립미술관부터 전시할 경우에 뭐 몇백만 원 이게 준다는 거는 이제 출연료 주듯이 준다는 건가?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그냥 뭐 감격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좀 저도 국립현대미술관에 무슨 초대 작가로 전시해 본 적이 없어요.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립미술관도 지원을 해줘야죠. 해줄 만큼 해주고. 지금 그냥 요즘 뺏어기 바쁘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돼야 해라 하고 지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희망사항인데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좀 기대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무슨 화가가 그림이나 그러지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우리 지금 1년에 2만 명 쏟아내는 미술대학 이 졸업생들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겪은 거를 하나의 그 어떤 그런 모델로 삼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접받고 살려는 얘기죠. 국가로부터. 그럼 누군가 싸워야 되잖아요. 신작가 일을 같은, 해야죠. 신작가 같은 사람은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말이야. 이건 오늘부터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진짜로 고민해봐야 되겠네. 아니야 있죠. 이제 이쯤 됐는데 저처럼 생각이 지금 말하자면 동료 의식이죠. 후배를 개인.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예. 미술계를 위해서 예. 이렇게 아주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미술협회라든가 우리 저는 큰 단체 수장들은 그 직책이 있는 한은 싸워야죠. 머리띠을 하고. 아니 영화 배우들 그 대스타들도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는데 우리 화가들 삭발한다는 뉴스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데모하려면요 광화문 가서 우리 그림 태우자 그러는 사람이에요. 애주중지하는.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안 하면 한 접씩 다 갖고 나와서 자기 거를. 그렇게 안 하면은 뉴스에 일단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하지 않으는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티 하나 두르고 사진 찍고 들어가요. 창피하다고. 그러면 뭐 고생해도 싸죠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투쟁을 해. 우리 노조 만들까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아니 노조 협동조합 만드는데 좋은 말로. 아니 뭐 저 교사 전교조도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화가는 안 되죠. 저기 이 단결은 안 되죠.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작업이다 보니까. 장르상 자기 거를 창의성을 다 그래서 가지는 사람들이라 용합이 잘 안 되지. 누군가 의식이 있는 몇 분들이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 희생을 해준다면 내가 좀 젊었으면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데. 나이 먹었으니 이제 힘들어고 큰일 났네. 저도 내일 모레면 70이에요. 이제 비슷해요. 근데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큰일 났네 이거. 싸워야 될 게 많죠. 그래요. 오늘 뭐 좀 잡담스럽게 했지만 뼈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실 참여도 좀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다. 그래도 그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회라든가 이런 하여간 정치를 하는 분들이 조금만 들여다 보면은 왜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화이트리스트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행사,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공평하게 하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론이지 쉽지. 그럼 블랙리스트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 쉽지. 근데 뭐 현재도 또 뭐 그런 거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자주 깊이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만두고요. 하여간 그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뭐 그림 얘기보다는 뭐 이상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니까 얘기한 거지. 네. 필요하다니까 얘기한 거지. 저는 우리 저 후배 작가들이 좀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면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살 길을 찾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후배들한테 하나의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저희가 못한 일을 우리 50대, 40대, 30대 우리 후배 화우들이 싸워줘야죠. 그렇게. 예. 그건 뭐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을 찾기 위해서 바른 일 하자고.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죠. 그거죠. 저희 뜻대로 해야죠. 그런 분들이 나오길 바라면서 그다음에 그것도 이해해주는 그 우군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좀 봉사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주변에 찾아서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좀 할 수 있는 현실 정치에 일부 참여해서 공평하게 예술가들을 좀 보다 나은 어떤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걸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게 하니까 시청자들이 보시고 취사섭견하시고 잘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뭐 딱히 뭐 이런 거라도 이제 저와 비슷한 연배라든가 저희 선배님들이 이 땅 이 나라에서 이제 예술가, 명색이 예술가고 화가로 살아오면서 조금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뭐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아왔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뭐 대학교 제자들이라든가 하단의 후배들한테만큼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기의 문화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말은 하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노력은 해야죠. 같이 우리 식구들을 챙기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림이나 글지 뭐 화가가 무슨 이런 옛날 그런 사고방식 갖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뀐 세상에 맞춰서 살면서 하고 어느 일정 기간 작업을 하고 떠날 때는 결국은 다 국민들한테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마인드가 있는 그 군의 행정을 맡은 분들이 있으면 벌써 저를 찾아와서 제 여기 50년 동안 한 전시 도록만 해도 1,500건이 되고 그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림도 수백 점이 되는데 그 미술관 만들면 한 마을, 도시가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속이 상해요. 요즘 많이 흔들려요. 제가 태어난 것이 고향인데 그냥 수원에다 좀 주고 뭐 이렇게 주고 사설미술관이라도 뭐 몇십 점씩 기증하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마냥 기증을 하면 또 화가들한테 욕먹어요. 습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착잡해요. 그러나 저는 그림은 제 거라도 제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사인을 하면은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얘기예요. 열심히 작업을 많이 하고 명분이 있는 데는 저는 돈을 못 내놓으니까 제가 어떤 기부를 못 할 때는 작품을 통해서라도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은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의 일원이니까 국민의 한 사람이고. 오늘 신현 작가의 마무리 멘트를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명분이 있는데 명분 있는 일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작가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의견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사는 그런 예술가가 됐으면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애쓰셨어요. 열변 토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